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춘천 폴리텍대학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노력과 창의력이 빛나는 졸업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하면 영월인데요. 지질 명소인 한반도 마을부터 마차리 탄광 문화촌 그리고 상동까지 영월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를 찾아 지질 유산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유도 국가대표 조구함 선수가 고향인 춘천을 찾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춘천에서 훈련하며 챔피언의 꿈을 키운 조구함 선수. 그의 특별한 유도 이야기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파란 하늘에 오색빛깔 단풍 그리고 눈부신 가을 햇살까지 이 창밖을 자주 내다보게 되는 요즘이죠. 특히 가을볕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을 자외선도 한여름 못지않게 강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날씨가 선선한 가을에는 자외선 관리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을 자외선 방심하다가는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땐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서 가을철 눈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희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요즘 단풍도 지고 있고요.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가는 것만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어디 다녀올 만한 곳 어디 없을까요? 추천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가까이에 있는 대학 캠퍼스인데요. 잘 꾸며놓은 정원이 참 걷기도 좋고요. 또 가면은 대학생들의 풋풋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느낌이요. 아주 대학 새내기가 된 것처럼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이렇게 캠퍼스를 거니니까요. 저의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대학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는 과연 방송 일이 맞을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만나볼 학생들은요. 진로에 대한 걱정이 없대요. 그리고 경쟁력까지 갖췄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학생들일까요? 지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주는 곳, 등록금까지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실력 좋고 매력 많은 폴리텍 대학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캠퍼스를 물들인 가을날, 제가 찾은 곳은 춘천 폴리텍 대학입니다. 폴리텍 대학이란 종합기술 전문학교라는 뜻인데요.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에는요 폴리텍 대학이 있는데요. 춘천에는 과연 어떤 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찾아간 곳은요 전기과입니다. 폴리텍 대학의 특징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기과 같은 경우는 모든 지금 산업의 베이스이지만 다양한 실습 장비를 갖춰놓고 여러 가지를 실습시킴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취업 분야의 문을 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전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춘천 캠퍼스에는 전기과를 비롯해 8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어떤 학과가 또 있을까요? 근데 강의 시간에 혈압을 재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무슨 과 수업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 과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헬스케어 전자과 어떤 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자의료기 회사와 전자회사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융합 이제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과가 헬스케어 전자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자와 의료기기를 합친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전자 관련 부분과 의료기기 관련 부분들을 같이 병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의료기기를 만들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정말 새로운 모습이네요. 그렇죠. 뭘 측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근전도 측정이라고 해서 근육 안에서 흐르는 작은 전류들을 측정을 해서 그래프 형식으로
저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과이잖아요. 우리 과의 특별한 점, 자랑 어떤 게 있을까요? 터치를 많이 안 하셔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게 하고 싶다 하면 하나 정해서 이거 해봐라. 그럼 뒤에서 지켜보시고 가끔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딱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립심을 많이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어딜까요? 여기 방송국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요. 촬영, 편집 등 영상에 대해 배우는 미디어 콘텐츠 학과입니다. 머지않아 저희 후배들이 될 학생들이죠. 그러게요. 반갑네요. 네? 진짜 방송국 같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네. 수업을 받을 때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들 케어가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항상 부족한 점 있으면은 항상 피드백 해주시고 또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도 엄청 잘해주시고 네,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곳이 학교일지 진짜 회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시시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곳은 건축과 관련해 전기, 가스 설비 등을 배우는 곳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설비로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됐을 적에 현장과 똑같은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현장 실무를 함께 배우니까 이해가 잘 되겠죠. 타 학교에 비해서 아무래도 현장 실습 더 많다 보니까 더 몸으로 익힐 수도 있고 이론만 가지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하다 보면 더 빨리 습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학생회관에서는요, 졸업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통해 2년간 배운 모든 것을 쏟아내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더운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8개 과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완성시킨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실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이제 현장 실습형 교육을 받으면서 익힌 기술들을 이 팀워크를 이뤄서 1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번 졸업작품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 학생들이 그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과 환기 및 온도 조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창문에 원격 제어와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오, 근데 이게 정말 학생 작품 맞나요? 대단해요. 네, 아이디어도 좋고 실력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선배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서 계속 박수를 쳤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이거는 이게 쉽게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내년 되면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죠. 더 뛰어난 걸 한번 만들려고 기대가 이게 되네요. 참고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떠한 작품일까요?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볼트를 하나만 해가지고 고정하게 되어 있고 이 집게로 해가지고 이제 물에다 식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집게를 갖다가 물렸다 뺐다 하고 여기다 또 해가지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볼트가 자꾸 마모가 되는 거라. 이걸 갖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의견을 들으니까 그러면 그 고정된 거를 갖다가 그대로 용접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다음은 전기과에서 주목받는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지하 저수소나 지상 저수소, 옥탑 저수소의 수위를 감지하여 저수위일 경우 펌프를 구동시켜 저수소 내로 급수를 실행하고 만수위가 되면 펌프를 정지시키는 수위 자동 제어 설비입니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력도 뛰어납니다. 기업인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학생들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접목한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품 전시회 때마다 와서 보는데 점점 발전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혹시 탐나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저기 교통 건널목이라든가 전기과에서 한 거
얼핏 보기엔 굉장히 평범하지만요. 이런 평범한 교통 건널봉에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만든 작품은 스마트 스쿨존 횡단보도 시스템으로 이제 학교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횡단 중에 사고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품을 설계하게 되었고, 그거 이외에도 다른 횡단보도에도 응용할 수 있게 이 빨간 부분이 지금 그 스몬비 분들을 위해 가지고 땅바닥을 보시면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래서 빛을 쏘여가지고 정지선에 정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런 횡단보도가 많아진다면 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겠죠. 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빛난 졸업작품 전시회였는데요. 2년 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오늘 느끼는 감정은 누구보다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람들도 막 한 번씩 보고 가주시고 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기분입니다. 계획은 저희 작품처럼 좀 더 생활에 안정성을 주는 전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공익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취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폴리텍 대학 학생들. 2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신만의 멋진 졸업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산업 현장 곳곳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취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폴리텍 대학 학생들을 보니까 이론과 실습으로 취업도 안정적이고요. 또 실제 현장에서 적응을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학과도요. 전기과, 미디어 컨텐츠과, 헬스케어 전자과, 산업 설비과만 소개를 했는데요. 과가 총 8개예요. 뭐 반도체 표면 처리과도 있고요. 스마트 제품 디자인과, 뭐 자동차과, 컴퓨터 응용 기계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학비도 저렴하고 장학금도 많아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연희 씨.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알려드리자고 해요. 12월 2일에 이렇게 정시 모집 기간인데요. 12월 2일까지 정시 모집 기간인데요. 만 1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부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학력이나 나이도 제한이 없고요.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 가족,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말 지원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음 영월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산과 바다, 참 아름다운 강산으로 둘러싸인 곳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강원도는 자연이 깨끗하고요. 옛 그대로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질 국가지질공원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원도는 화석과 석탄이 산출이 되고 또 석회동물 같은 카르스트 지형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국가지질공원 중 한 곳인 영월을 찾아 고생된 흔적과 함께 어떤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지 지금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반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정말 멋지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영월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건만 이 안개와 함께 이 멋진 오프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은 이 영월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신선들의 이 무릉도원이지 않았을까. 영월의 땅에는 아름다운 이 지형과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월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속 깊이 있는 약 5억 년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고생대의 지질이 영월에 남긴 특별한 흔적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설가 선생님은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기 계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의 지질 해설사 민경문 선생님이세요. 정말 이 지질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벼락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요? 그 전에 네. 혹시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요거는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4군데가 있잖아요. 태백, 정선, 영월,
설마 제작진 찬스? 평창. 맞습니다. 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곳들을 보존하기 위해 강원도는 4개의 시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중 한반도 하천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영월 한반도 지형이 지질명소로 이름을 올렸죠. 이게 누군가의 인공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행운을 갖다 준 게 저기에 뒤편에 보는 그 하식 동굴 옆에 톡 튀어나온 거죠. 그 물줄기가 그렇게 안 생겼으면 지금의 서해안이 형성이 안 됐겠죠.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거든요. 저기 북쪽으로 보이는 그 시멘트 공장 있잖아요. 자연 경관을 약간 흐리는 듯한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겠지만 네. 그대로 지금 어디 사세요? 나름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아, 그래요? 저게 없으면 네.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석회석을 가지고 800도 이상이 되면 가루가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성질을 섞으면 세멘트가 됩니다. 이 한반도 지형은 두 가지를 갖고 있죠. 하나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뒤에 공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지질 공부하러 왔다가 인생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지형인 만큼 이곳은 우리네 삶 또한 축소판처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월에는 9억여 톤의 약 120년을 캐낼 수 있는 석회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생대가 준 큰 선물입니다. 이곳은 영월 마차리의 탄광문화촌입니다. 자, 저는 여기가 이제 지질 여행 두 번째 장소인데 보니까 여기가 탄광문화촌이잖아요. 네. 지질 여행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석탄 네. 생각나면 어디서 나올까요? 석탄 동굴. 여기는 고생대 5번째 기가 석탄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 석탄기와 그 다음 기 페름기 때 형성된 탄을 가지고 과거 대표 에너지원이었던 석탄. 1929년 연료 선광연구소의 지질 조사 당시 이곳의 탄전을 확인했는데요. 자연으로 만들어진 석탄을 우리는 그 행운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평안누춘군이라는 걸 알았어요. 평안누춘군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고생대 석탄계에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초기에 걸쳐 형성된 지층을 말하는데요. 평안누춘군은 무연탄을 포함하고 있어 탄전으로 개발되었죠. 여기 영월에 우리가 왜 왔는가? 조사해 보니까 평안누춘군입니다. 이 평안누춘군에는 석탄이 있습니다. 이 석탄을 그러면 캐려면은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조생들 빨리 필요한다! 이후 이곳은 석탄을 이용해 만주까지 침범하는 일제의 화력발전소 용탄 공급기지로 개발됐는데요. 우리의 미래와 함께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과거에는 이렇게 마음 아픈 역사가 존재는 하지만 이렇게 지질 여행을 통해서 가슴 깊이 깨달은 바가 좀 있기 때문에 왜 지질 여행을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지 비록 이제서야 좀 깨달았던 그죠?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와서 먹고 살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땅속에 있는 지하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땅 속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땅 위에 누군가의 인생이 있고 누군가의 삶이 있고 또 그 가치가 변화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자원들. 덕분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영월 상동. 선생님, 저희가 도착한 이 장소에 이 웅장한 바위 하나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알고 있어요. 오다 이정표를 봤거든요. 약간 작가님이 사실 원망했어요. 영월에 제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영월 시내에서 거의 1시간가량을 들어왔거든요. 거의 태백 가까이 들어왔어요. 이럴 거면 그냥 제주도로 보냈지. 지질 여행은 영월에서. 어쨌든 꼴뚜바위 맞죠? 네, 맞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텅스텐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은 기저바위가
그 규함인데요. 잠시만요, 스탑. 이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게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빠졌어요. 이게 지금 CG가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텅스텐이라는 거는 뭐냐면 네. 그 스웨덴어로 텅 무겁다라는 거고요. 스텐은 스톤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돌이냐면 우리 필라멘트 있죠, 전구에. 네. 그 전구에 쓰이고 대포에 열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는 이것을 합금을 하면 열이 좀 덜 나서 군수품으로 많이 썼습니다. 텅스텐은 합금을 제조하고 전기 분야와 기계 공구에 사용되는 금속인데요. 텅스텐의 생성 기저암석이 바로 꼴뚜바위 규함입니다. 강원도 관찰사였던 송강정철이 여기 와서 보고 이 밑에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나요? 우리가 마찰이 탄광문화촌을 가서 봤듯이 이 사람들도 이 꼭대기까지 와서 네. 이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 나라의 과학의 발전은 지질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생대가 이 시대에 남긴 커다란 선물. 이 수억 년의 지질 변화의 과정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영월에 오시면은요 그 어떤 여행보다도 즐거운 지질 여행 저희가 강력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지질 명소라고 해서요. 사실 유명한 관광지만 즐기는 줄 알았는데 네. 고생대가 준 자원, 그러니까 석회석, 석탄, 텅스텐으로 영월의 역사와 자연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영월을 몇 번 가봤지만 네, 맞아요. 영월을 갈 때마다 느낀 게 정말 신선들이 이곳에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한반도부터 요선암 또 선돌, 이 자연에 비든 걸작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이게 바로 수억 년의 과정 속에서도 탄생이 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탄생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영월의 풍부한 자원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또 자원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런 소중한 자연을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강원도는요, 국가지질의 공원인 만큼 이게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입니다. 이번 주말 한번 자녀분들과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단풍으로 세상에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꼭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연희 씨는 어떨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이 단풍을 보면 물론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네. 저는 하늘에서 빵빵빵빵 터지는 거 보면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불꽃놀이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물꽃놀이 너무너무 예쁘죠. 맞습니다. 불꽃이 터지는 광경을 보면요. 사실 너무 예뻐서 현실감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꿈 같은 한순간을 위해서 그야말로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현실감 넘치는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산 불꽃축제. 가을 하늘에 꽃 피우는 단 한 번의 불꽃을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꽃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항만의 중심, 부산항이 시끌시끌합니다. 부산항 제7부대에 정박한 소형 선박으로 각양각색의 폭죽들도 오고 가는데요. 와, 정말 이게 다 폭죽이라고요? 이런 폭죽 처음 봐요. 폭죽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고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설치 방법도 달라서 세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폭죽 설치 작업이라는데요. 부산 불꽃축제 발사 날이 이제 토요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발사를 이제 화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 날 내려왔죠. 그때부터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불꽃을 위해 밤낮 없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폭죽 설치팀. 약 8만 발의 폭약은 물감이 되어 가을 하늘에 아름다운 불꽃 그림을 그리겠죠. 보시는 외관은 뭐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불꽃 그 안에 어떻게 불꽃이 배열되느냐, 또 어떤 금속 성분이 들어있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서 뭐 노란 색깔의 국화가 터질 수도 있고, 또 스마일에 또 캐릭터 불꽃이 터질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불꽃들이 여기 안에 디자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이의 마음에도 한 송이 꽃을 피우게 하는 부산 불꽃축제. 올해는 어떤 모습의 꽃이 필까요? 부산항 제7부두 한편에 자리한 작은 사무공간. 이번 축제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25인치 불꽃.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25인치 불꽃이 나가는 타임 한번 볼까? 2018 부산 불꽃축제면 여러분의 우리 처음에 이제 스타트 대교에서 이제 타상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고요. 네, 테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때 터지는. 이제 터지는 거지. 이때 터지는 거. 3초 앞으로 당겨서 시간 조정했습니다. 불꽃이 여기 음악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 25인치 같은 경우는 그 한 발의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500m 올라가서 개화되는 불꽃이라서 그 앞전의 불꽃들이 다 없어 사그라들고 암전이 된 상태에서 25인치가 올라가야 25인치 한 발의 효과를 그 연출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음악하고 그 불꽃 올라가는 타임을 맞추면서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이너랑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꽃 디자이너는 폭죽의 종류에 따라 음악 선곡부터 디자인까지 전체적 구성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의 도시 부산에 와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행복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완벽한 작품이 되는 불꽃축제. 하늘 위에 펼쳐질 불꽃 도안에 맞춰 폭죽들의 위치도 잡고 역할을 부여하는 작업 중인데요. 가장 오랜 시간 폭죽과 함께하는 폭죽 설치팀은 이번 불꽃축제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요? 바지선 위에서 이제 발사를 하다 보면 불꽃은 잘 못 봐요. 발사기 뭐 보고 해야 돼서. 근데 이제 함성 소리로 듣는 거죠. 안에 저기 발사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꽃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불꽃은 잘 못 봅니다. 그 뒤에서 고생하시고 불꽃은 정작 못 보시네요. 나중에 영상으로 봐야죠. 뭐.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부산 불꽃축제. 매년 100만 명의 관람객이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아오는데요. 축제를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상층 앵커리지 1. 바로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입니다. 순찰 그 4차선 현수교 앙카리지 1 교통통제 중입니다. 광안대교 위 불꽃들이 안전하게 설치되는지 20대의 카메라로 24시간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불꽃축제 하는 데는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을 갖다가 차선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야간 계속 비상근무를 하면서 순찰도 정기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사불란하게 나갈 채비를 하는 직원들. 어디로 이렇게 출동하십니까 지금? 예, 지금 저 광안대교 오늘 불꽃 축기 때문에 저희들 상판, 하판, 그 연화 설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점검을 지금 하러 가고 있습니다. 불꽃축제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오전, 오후 2번에 걸쳐 직접 현장 점검을 합니다. 이미 광안대교 위에는 일부 차량을 통제하고 폭죽을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쌩쌩 달리는 차량 옆에서 폭죽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씁니다. 저 오늘 뭐 더 화약 더 들어올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화약은 다 들어왔고요. 오늘 하루 종일을 여기 그 트레일러 위에 불꽃 설치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안전 상태를 점검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불꽃축제에 사용될 폭죽은 외부의 충격에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챙깁니다. 화약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화약으로 인한 화재라든지 그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통제에 대한 사고 우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 죽개불 타면 바람도 많이 불고 위험하니까 안전히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발을 꼭 거시고 네. 그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중요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요 주케이블 쪽에 붙어 있는 포인트 등을 오늘 지금 점검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몸을 의지해서 몸을 옮겨보는데요. 광안대교의 랜드마크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경관조명. 작은 실수가 불꽃축제의 오개티가 될까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신경을 씁니다. 그 색상하고 정상적으로 넣은 거 확인해 주세요. 예, 지금 등기구 상태 그리고 밝기 종류 다 양호합니다. 불꽃 축제 때 또 막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볼트하고 다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멋진 광안대교를 볼 수 있었네요. 보람 있죠. 이 부산의 제일 큰 불꽃 축제에 우리들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그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불꽃보다 더 빛나는 마음들이 모여 광안대교를 환하게 밝힙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밤이 되자 활기를 띤 곳이 있습니다. 양쪽 가 센터에다 피아노만 넣어. 음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아노가 네. 가운데 양쪽 사이드. 네. 화약의 이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불꽃 연출 디자이너하고 협의하는 리허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폭죽, 음악, 조명 등 모든 것이 완벽히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는 불꽃쇼. 단 1시간의 불꽃을 위해 6개월 이상 땀 흘리며 준비한 사람들. 화려하게 꽃 피우고 사라지는 단 한 발의 불꽃이지만 불꽃을 보며 잠시나마 행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새벽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불꽃이나 다 이게 지금 이제 스토리텔링을 갖고 끌고 가는 거니까 보시는 감정 중에서 사랑을 느낀다, 슬픔을 느낀다, 애정을 느낀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음악과 함께 그림을 자기 자신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진 제14회 부산 불꽃축제. 불꽃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 광안리의 밤은 더욱 빛이 납니다. 벌써 수능 시험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자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희 씨는 어떤 계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던가요? 사실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서 연희야 몇 등 안에 들면 뭐 옷 사줄게, 휴대폰 바꿔줄게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선배가 그 꿈을 이뤘을 때 우와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목표가 뚜렷할 때 조금 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도 그런 소식인데요. 네.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아주 멋진 선배가 찾아와서 용기를 주고 갔다고 하네요. 어떤 소식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결승에서도 세계 랭킹 1위인 조지아의 리파텔리아니를 맞아 연장 혈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4분이 넘어가며 기력이 소진된 가운데 업어치기에 이은 연속 공격으로 절반을 따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조구함은 두 주먹을 불끈지며 환호했습니다. 유도로 세계 정상에 오른 조구함 선수. 이번에 2018 세계선수권대회 유도 금메달리스트 조구함 선수를 초빙했어요. 그가 고향인 춘천에 왔다. 온몸을 던져 가르침해주는 어마어마한 선배. 와, 이런 선배가 또 어딨어. 내가 상대를 넘겼나 안 넘겼나 모를 정도로 그 쾌감은 유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싶으면 오늘부터 유도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향 선배는 금메달리스트 유도 국가대표 조구함 선수를 만나봅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부안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과 유도부 등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다. 특히 부안초등학교 유도부는 초등부에서도 실력 있는 학교로 유명. 유도 부원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모두 유도를 배우고 있다. 요즘엔 4차 산업시대에서는 그 창의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I 시대다, 뭐 이렇게 로봇 시대다 했을 때 그들이 그 AI가 로봇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창의 교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술과 체육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창단돼서 무려 23년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부안초등학교 유도부. 차렷! 이하고 시작! 가히 춘천 스포츠인재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법. 유도를 통해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되 상대를 배려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다수. 유도실 벽면에는 지난 23년 동안 거쳐온 영광의 순간들이 가득하다. 자, 연습합니다. 차렷! 이하고 시작! 평소엔 장난기 넘치는 아이들이지만 도복만 입으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무도인. 다들 진지하게 대련에 임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유도 국가대표 조구함 선수. 옛날 생각이 나나 보다. 저도 어릴 때 저랬었나 싶기도 하고. 마무리까지 확실한 스포츠 정신. 앞으로 한국 유도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이 준비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도 선수 조구함입니다.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향 선배고 그리고 또 유도 선수들한테는 운동 선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나 운동 선수로서 아니면 살아가는데 더 좋은 선배로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와, 세계 1위가 선생님이라니. 일단 초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꿈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유도부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학생도 현재 부안초등학교가 현재 다 같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래 희망이나 스타가 왔으니까 그래도 꿈이 더 선정하는데 한 발짝 한 걸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도를 우석초등학교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등치가 컸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유도를 하라고 권유를 하셔갖고 유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유도를 했을 때는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유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유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마냥 뛰어놀기 좋아하던 어린 시절.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유도. 유도가 어떤 종목인지도 몰랐던 춘천 소녀는 점점 성취감을 느끼며 유도 유망주로 성장했고 지역대회와 전국대회를 제패한 끝에 마침내 2011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에 이르렀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힘을 보여준 조구함 선수. 심한 부상으로 고난을 겪은 순간도 있었지만 지난 9월 그는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꺾고 마침내 유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기 유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치는 학생도 있고 다들 꿈이 있잖아요. 장래희망이나 그죠? 그런 꿈들을 가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도 우리 같은 때가 있었구나. 롤모델이 직접 찾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수업 시간보다 더 열심히 경청하는 아이들.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이런 멋진 어른이 될 수 있겠죠? 이쯤에서 고향 선배의 특별한 팁. 지난 9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2018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바를람 라파르텔리아니 선수를 쓰러뜨린 바로 이 기술. 조광 선수의 필살기인 업어치기 노하우 궁금하시죠? 제가 제일 잘하는 기술은 업어치기인데요. 업어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유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술이고 제일 유명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제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국가대표의 필살기 전수라니 기대된다. 그리고 상대가 중심이 들렸다. 그걸 느꼈을 때 빠르게 턴. 우와, 우리 선생님이 들렸어. 상대방과 나의 이 남아있는 공간에 턴을 빠르게 해서 업어치기를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유도 선수? 금메달리스트의 수업에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집중하는 아이들. 시범으로 학교 유도 선생님을 시원하게 넘겨보는데 어머, 너네 너무 좋아한다. 이 한결이라는 친구가 나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업어치기를 할 줄 알면 저도 한결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배운 대로 자신보다 국가대표로 업어치는 한결 선수. 와, 이거 진짜 둘도 없는 경험이다. 내친 김에 이 자리에서 바로 도전장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대 선수로만 따지면 올림픽급 대결. 언제 또 세계 정상과 겨뤄볼까? 부안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용감하게 나서보는데 고향 후배의 도전 정신이 마냥 기특한 조구함 선수.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밀당하다가 갑자기 기술 들어가는 고향 후배님. 와, 절반을 따냅니다. 어라, 이 친구 제법인데. 봐주기는 여기까지. 되로받고 말로 돌려주는 국가대표 선배님의 한판 승. 저보다 큰 선수를 맺힐 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저의 꿈은 조건 선수처럼 유도 국가대표입니다. 자, 선배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대답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시험 본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 출장 같은 거 학교에서 몇 개 정도? 유도 선수가 된 계기가 뭐예요? 금메달 땄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났고, 그리고 형을 가르쳐준 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났고, 그리고 앞으로 형이 2년 뒤에 올림픽 시합이 있는데 그 시합까지 잘 해야겠다라는 되게 금메달 땄는데 기뻤는데 그 기쁨도 되게 잠시였어. 다음 목표가 있어가지고. 사람은 특히 학생은 목표가 항상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목표가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잃고 못 잡으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길을 닦아준 선배의 조언이 가슴 깊이 새겨진다. 글쎄요, 제가 한 말들이 친구들한테 잘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중요했지만 진짜 뜻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하고 싶은 거를 잘 찾아서 열심히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로 말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런 거를 조금 알아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런 뜻으로 친구들을 오늘 지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리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고향 후배들. 오늘의 만남이 아이들의 꿈에 귀한 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조구함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 또 너무 길어요. 현재 유도 100kg급 세계 1위고요. 99회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셨고요. 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은메달, 그리고 다가올 2020 도쿄올림픽의 메달 유망주입니다. 정말 이런 대단한 선수에게 우리 학생들이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 우리 국가대표를 정말 엎어치기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 친구 오늘 일기 써야 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춘천이 유도로 유명하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 춘천은요, 1963년 개관한 강원 유도장에서 지역의 엘리트 선수들을 꾸준히 육성해온 유도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역사 깊은 강원 유도장은 2006년 춘천시청 주변 확장을 위해서 철거가 됐지만 부안초등학교 유도부처럼 많은 꿈나무들이 꾸준히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또 훈련과 컨디션 조절로 바쁠 텐데 네. 우리 고향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준 조구함 선수도 멋있고요. 맞아요. 이 기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뵌 우리 학생들도 멋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정상에 올라선 유도 국가대표 조구함 선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준비 잘하셔서 2년 뒤 도쿄 올림픽에서도 눈부신 활약 보여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춘천 부안초등학교 유도부원들도 조구함 선수 못지않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희 리포터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내일 지영우 리포터와 함께 테마 열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내일은 이색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인테리어 소품인 하바리움과 액세서리를 만드는 레진아트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여심 사로잡는 로맨틱한 취미 수공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강남현 씨, 그가 카페를 비우고 틈날 때마다 찾아가는 곳, 바로 연기를 배우고 익히는 스튜디오라는데요. 연기하는 요리사, 이 남자의 이중생활 담았습니다. RC카를 알고 계신가요? 실제 자동차와 구동 원리가 같아서 남성들의 취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부품 조립부터 RC카 경주까지 RC카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만나봅니다. 20년이 넘도록 도자기를 만들고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도예가 심영현 씨. 이 차분한 성격의 영현 씨가 공방 문을 나서면 180도 달라진다는데요. 검도하는 도예가 심영현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쌀쌀해진 요즘 전기장판 꺼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난방기로 인한 화재가 동절기 화재 피해 유형의 5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온열기기를 사용할 때는 열선 부위가 끊어져 있는지 먼지가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전기장판 위에 물건을 두지 않는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소방의 날인데요. 올해로 56번째를 맞이하는 소방의 날에는 평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분들의 노고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